안녕하세요. 꽃이면 12만 원인데 안 고쳤어. 세부 발라가지고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색깔이 별로 안 예뻐. 괜찮아, 못해도. 아니, 저기 있어요. 또 이게 색상이. 그 말도 참 좋던데. 천상 속의 평화를. 보컬이나 상황가. 찍는 사람이 없네, 찍는 사람이. 아버지, 오랜만에 아버지 들어보다, 아버지. 아버지, 똑바로 서 있어. 깎골로 됐습니다, 아버지. 아니, 다리를 하나씩 들어. 다리가 드는 거 뭐야? 왜 다리 들어? 자, 하나, 둘, 셋.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성남에서 왔습니다. 성남에서요? 예. 성남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어떻게 어떤? 저희 회원이 여기 있어가지고요. 약국을 하는데요. 회원도 또 격려도 할 겸, 또 사드 배치도 반대할 겸 해서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사드 반대 이제 철회 운동이 성주 국민들이 이렇게 해왔잖아요. 예.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서 어떤 심정이 들었어요? 내려오면서 생각보다 국민들의 그 투쟁 열기가 좀 세다는 걸 느꼈고요. 이 양 발표가 성주로 제일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잘 됐다. 왜냐하면 이 성주 국민들이 이게 반대 열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데 옮기려고 한다든가 그랬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 사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쉽게 느낄 수 있겠구나. 차라리 성주를 제1차 장소로 지명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닐까. 좀 성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최근에 또 박 대통령께서 제3의 지역을 계속 또 얘기가 나오가지고 예.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성주 국민들을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집약하거나 그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성주를 결정했다가 또 성주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다른 데로 곳으로 옮긴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확실히 이 사드가 성주에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요. 네. 이제 성주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열심히 싸우는 거 보고 저희도 힘받고 가겠는데요. 저는 성남에 있는데 성남에서도 성주에 사드 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열심히 투쟁 대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사드 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성남 국민들의 그 열의를 받아서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하십시오. 꼭 승리하실 겁니다. 고향이 바로 포대 바로 옆에 그 차동굴이라는 마을이고 거기에 넘어가 제가 태어난 곳이라서 제가 이제 국방부 발표를 듣고 13일 날 국방부 한민구 장관 항의 농성할 때 제가 직접 인천에서 결합을 해서 배경 향후의 자격으로 참여를 했더니만은 저한테 외부 세력이라는 얘기가 나왔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성산 포대 옆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성주군에서 투쟁위원회 대협력위원을 맡아달라서 대협력위원을 맡아서 그냥 위원회 한 명입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인데 같이 지내려고 좀 내려왔어요. 이 성산 자체는 여 밑에 내려가면 고분이 한 200기 이상 지금 있습니다. 가야 시대의 고분이에요. 성산 가야 여기가 별주목이고요. 이 성산이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주 목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령 7곡인데까지 전부 다가 성주 목으로 해서 공화대가 있었고 저 위에. 근데 이제 미군 부대 그때 미사일기가 들어오면서 그 공화대를 철거했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투쟁이 잘 승리를 하게 되면 저 위에 부대 미사일비지 이런 걸 없애면서 공화도 회복하고 이 고려 성산가야 이 부분도 다시 회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느끼겠지만 성주가 그냥 유림의 고장이었어요. 경부선 철도가 대구에서 성주 거쳐서 추풍령으로 통과하면 바로 직접 가는데 여기 한계이시를 비롯한 유림들이 청주가 대전으로 비켜가듯이 또 소목이는데 뭐 지장이 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서 외관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드가 나기 전까지는 여기 데모 한 번도 없는 데고 박근혜 정권을 86.6%로 대구에서 3등으로 지지했던 여기 선영이 있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보수적인 곳인데 지금 급격하게 변화가 있고 있죠. 그래서 그 국방부 항의 방문 이후로 한 2, 3일 전부터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돼서 어제 25일째 지금 오늘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인터넷도 뒤지고 보면서 이 화면 농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귀농했던 주부들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사드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국민들이 전국에서 제일 잘할 겁니다. 아주 확고하고요. 그래서 지역 민비 현상은 완전히 예전에 극복을 했고요. 이 사드가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체제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직접 성주식 민주주의, 별고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첫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주식 민주주의. 아빠가 괜찮아 괜찮아 요자서 요자 다 여자가 내한 지한 다 아닌데요. 이렇게 써보신 네, 뭐 기회가 돼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합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드 반대 화이팅!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성남시에서 왔습니다. 성남시에서요? 네네. 성남에서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하셨어요? 아, 그냥 여름 휴가차 왔다가 마침 뭐 성주 참 아름다운 곳에 왔는데 그냥 뭐 또 집회하고 있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여름 휴가 중에 이렇게 참여하시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좋은 기회죠. 또 이렇게 뭐 멀리 있어서 같이 마음 합하지도 못했는데 온 김에 이렇게 같이 참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성주 국민들이 그냥 자기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대표해서 좀 해결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셔서 감사하고 계속 잘 싸우셔서 정말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도록 열심히 잘 투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사드 반대. 이 땅의 평화를.
그거는 첫 번째만. 누가 안 먹는 거야? 너무 크네. 이거 우리 개 생각하면서 했어. 개? 옛날 개콘에 개 있잖아요. 그 못생겨가 쪼매나 내가 막 아, 옥동자. 옥동자. 아, 너무 재밌어요. 아, 네. 되게 유쾌한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춤 춰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춤출 일 잘 없죠. 사드 덕분에 지금 춤을 추는 거죠. 사드야, 고마워. 내가 이거 모르겠어. 이분한테 그러면 이거 야야 그렇대요. 야 여기도 괜히 돌아가는데. 아이도 예쁘다. 그러면 이 파란색 이거 라인으로 학생들 리더십 훈련. 맞죠? 라인 다 하고 난 다음에 라인 너무 두껍다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 말리고 교육 기능들도 연결돼 있고 사람이 꽤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그냥 왔다 겉모습만 보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감사하셨네. 되게 많은데 없습니까?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저 위에 올라오는 것. 위에 보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싸더니 뭐니 이야기 사실 오늘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년간 제가 사회활동 운동을 한 게 있습니다. 지방 분권 운동을 제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성주군 공무원이 1년에 들어가는 월급이 한 390억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주군에서 세수로 거둘 수 있는 돈은 330억밖에 안 됩니다.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지원도 월급도 못 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국세로 전환해가지고 다시 서울에 올라갔다가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 꼼짝을 못합니다. 바로 오늘 같은 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바로 오늘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작은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제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일을, 우리 성주군의 일을 우리가 직접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곳에 쓰레기를 줍자고 하면 쓰레기 줍는 것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줍는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치울 것인지 어디에 치울 것인지도 함께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에 의해서 자 나와서 쓰레기 주워라 하면 우리가 주워서 어느 곳에 필요 없는 곳에 갖다 묻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는 우리가 버린 이 쓰레기인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어쩌면 우리 1318이 가장 어쩌면 천명의 이야기인데 직접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모여서 논쟁을 반대를 위한 논쟁이 아닌 무엇인가 도출을 내기 위한 검증의 논쟁을 한번 해보자. 이 성주 별거울에서 아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제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자리가 1318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직접 의사를 공유하자라는 것 자체가 저는 성주에서 출발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첫 번째 자리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성주 별거울 민주주의, 성박순 민주주의의 첫 참석 발견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해외 생활을 좀 했습니다. 대우그룹에 다니다가 해외 근무하기 독일에서 좀 오래 생활을 했어요. 스위스도 가봤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를 다녀봤는데
아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위스 같은 데는 인구가 별로 되지 않는데 작은 마을 단위 칸톤이라는 단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독일도 그런 선진 문화에서 독일 같은 강력한 민주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바닥에 그런 정서나 실천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랐던 거는 제가 독일에서 교육을 할 때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학교 모임에 반모임에 갔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학급 회의를 하는 주제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만년필을 어떤 걸 쓸 것이냐라는 토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제가 됐던 건 뭐냐면 어떤 좀 돈 있는 집에서 조금 고급 만년필, 이름이 있는 약간 만년필을 하나 사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부모들한테 그 좋은 만년필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때를 쓰는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만나서 토론했던 게 뭐냐면 학교 앞에서 파는 나무로 된 만년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나무로 된 싼 그러나 초등학생용 만년필을 사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런 것을 이제 요구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 토론을 전체 반 학부모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돌아가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누가 대표가 주도하거나 하는 것 없이 모두가 그 만년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돌아가면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만년필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 하는 것이 맞지 사치스러운 이런 걸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게 제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인데요. 하다못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집단적인 어떤 의식을 모아서 모두가 1인 1발언을 다 해서 하나의 동일한 결론을 내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핀란드 얘기도 어제 나오고 여러 가지 노르웨이가 의사결정이 왜 오래되는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반대 의견도 다 해소하는 과정을 줄기차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정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하고요. 그것이 모아졌을 때 사업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상한 야로가 들어올 수도 없고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가 갖는 힘입니다. 더디지만 모두가 합의를 이루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전진해 나가는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용기를 내서 서게 된 이유는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금요일에요. 대구 집회를 갔었어요. 저희 이제 동네 분 몇 분이랑 갔었는데 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제 하는데 신이니까 젊은 아이들 되게 많은 거예요.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전단지 주는 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반응에서 이제 왜 반응이 없지 이렇게 위축되지는 않았어요. 단지 안타까웠던 거는 저도 지난 대학 4년 동안 나도 저렇게 다녔었다. 그래 쟤들이 저런 거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제 스스로를 위로했었어요. 지난 대학 4년의 시간이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한 날이 그날처럼 그런 날은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이. 내가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갔을 때도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내가 다닌 지난 그 젊은 시절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다. 나는 왜 그때 내가 우리나라의 미래였다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 왜 이제서 내가 40을 앞둔 내가 왜 이제서 그걸 알게 됐을까? 굉장히 후회스러운 날이었어요. 지난 대학 시절이. 저희 아이가 이제 우리 미래가 될 거잖아요. 미래가 될 거니까 우리처럼 지난 시간을 후회 없이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보냈을까? 뒤늦게 깨닫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부모로서 그 가이드 역할을 잘 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잘 키우도록 합시다. 화이팅! 이번에 제가 직접 겪고 나니까 그때 내가 진짜 관심을 좀 가질 걸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드를 계기로 제가 이제 또 눈을 새로 뜨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저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드 발표했을 때 정말 멘붕이었어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정말 한 이틀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3일째부터 이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한 20여일을 정말로
막 너무나 급박하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20일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여야당이 우리 성주에 다 왔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정동영 의원, 박지원 의원 이런 사람 다 봤잖아요. 정말로 매일매일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과 함께 드는 것이 와 우리 국민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우리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하고 있고 우리가 위로받을 곳은 131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힘들잖아 사실은. 1인 시위 가는 것도 힘들고 집회 매일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일을 기획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이런 것도 되게 힘드세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수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요. 막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인신공격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가 올라오면 사실은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얘기하기가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정 중에는 있지만 다들 조금은 이제부터는 그런 말들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돌려서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그거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떠들지 마는 부정이에요. 근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는 긍정이거든요. 얼마든지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에 강한데 저는 솔직히 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무엇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점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사드 박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나 또한 이때까지는 무슨 이상한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웃긴 얘기, 유머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가 요즘은 책을 열어도 사드, 인터넷 검색을 해도 사드 내 머릿속에 사드밖에 없는 거예요. 한날은 현수막을 누가 제거한대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새벽 5시까지 현수막 훼손하는 사람이 있나. 다 다니는데 거기 다니는 차 한 대 한 대 사람 하나하나가 다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신을 하니까 불신인데 다 내 눈에는 이 사드를 찬성하는 논자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자. 한 발 물러서서 사드를 한번 보자. 정말로 한 발 물러서니까 사드도 보이고 우리 국민들도 보이고 나라도 보이고 국제정세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너무 이제 열심히 정말 앞만 보고 뛰었는데 앞을 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지켜봐주는 것도 우리가 사드를 대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진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근데 집이 바로 저기다 보니 또 안 나오는 것도 또 죄송하고 해서 일단은 나왔는데 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오늘 이후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엄마가 한 아빠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진짜 마을이 우리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런 사드를 당연히 처리되겠죠. 처리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진짜 우리 아이도 같이 키우고 그리고 이제 이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요. 자부심이 막 느껴집니다.